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적 모델링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는 동적 모델링의 개념, 동적 모델링에서 사용되는 여러 유형의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적 모델링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 시간에 살펴볼 동적 모델링 프로세스는 주로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상태 다이어그램 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링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모델링 프로세스는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가 시스템 상호작용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러한 시나리오에서 이벤트를 식별하는 단계가 되겠고, 세 번째 단계는 그 각각의 각 시나리오별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퀀스 다이어그램 작성이 끝나고 나면 그런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이벤트와 상태를 파악을 해서 그런 이벤트 상태를 기반으로 상태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완전성, 일관성을 위해서 상태 다이어그램을 검토하는 단계가 5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시스템 상호작용에 대한 시나리오 준비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시나리오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일련의 행동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일련의 행동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죠. 우리가 앞에서 유스케이스 모델링을 할 때 시나리오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스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기능에 대한 그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의 집합을 우리는 유스케이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 집합이 유스케이스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유스케이스의 하나의 인스턴스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TM 예제에서 그 현금 인출 위드드로우라고 하는 유스케이스를 볼까요? 이 현금 인출 위드드로우 유스케이스에는 정상적으로 금액을 인출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잔고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죠. 또는 비밀번호 오류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등등의 시나리오가 합쳐져서 하나의 위드드로우, 현금 인출이라고 하는 유스케이스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작용 시나리오 준비 단계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유스케이스 모델링을 이미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유스케이스 모델링의 결과를 사용하면 그 상호작용 시나리오는 준비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나리오에서 이벤트를 식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유스케이스의 정의를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볼까요? 유스케이스는 액터에게 어떤 가치 있는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즉 가치 있는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벤트와 액션들의 연속이다라고 유스케이스를 정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유스케이스의 하나의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결국 시나리오는 이벤트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시스템 내의 객체들 간의 정보 교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객체들이 있고 그런 객체들 사이에서 어떤 주고받는 정보 교환이 이제 이벤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매개 변수가 같이 전달될 수 있는데 이 매개 변수는 이벤트의 속성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모든 이벤트가 다 매개 변수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 시그널 이벤트 같은 경우 시그널, 그러니까 어떤 신호 발생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단지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이벤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객체들 간의 정보 교환 이벤트라고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객체들 간의 정보 교환이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객체 내에서 내부 계산, 그러니까 내부 연산의 어떤 수행,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벤트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에서 이벤트를 식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시나리오에서 이벤트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부 이벤트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이벤트에 대해서 그 각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외부 이벤트니까 외부 이제 사용자나 기타 외부 장치와 이제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 일어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내부의 지점을 찾고, 그다음 그 지점에서부터 출발해서 객체와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식별하면, 그 객체와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보 교환이 일어나면, 그런 객체 간의 정보 교환을 우리는 이벤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그런 이벤트들을 식별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이 있고 외부에 사용자가 있어서 사용자가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외부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그러한 외부 이벤트가 내부에 이제 도착하는 그런 지점을 찾고 거기서부터 객체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쭉 추적하면 이벤트들을 식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이벤트는 매개 변수나 또는 제어 흐름에 대한 영향을 기반으로 이벤트 클래스로 그룹화해서 좀 더 전부 이벤트를 다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의 이벤트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매개 변수 값이 다르더라도 그런 여러 매개 변수 다른 그런 이벤트들을 하나의 클래스로 그룹화하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 엘리베이터 올라감이라고 하는 버튼 누른다. 그럴 때 누구는 3층에 가려고 하고 누구는 4층까지 가려고 하고 누구는 5층 가려고 한다. 그럼 각각 이런 층이 결국 매개 변수에 해당해요. 그렇지만 이러한 매개 변수에 따라서 3층 간의 이벤트, 4층 간의 이벤트, 5층 간의 이벤트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상승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벤트로 간단하게 표현하고, 이런 그 각각의 다른 값들은 파라메타로 그냥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부 이벤트의 경우는 객체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그러한 이벤트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를 결국 이제 그러한 이벤트를 보내고 받는 객체에다가 이벤트를 이제 할당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객체들이 있고 객체들 중에서 이벤트를 보내는 것은 보내는 객체다. 받는 객체에다가 이벤트를 각각 할당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시나리오에서 이벤트를 식별할 수 있게 되겠고, 이를 통해서 이제 시퀀스 다이그램을 작성할 준비가 된 것이 되겠죠. 네, 세 번째 단계는 시퀀스 다이그램 작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시퀀스 다이그램 작성은 상당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하죠. 아마 UML의 여러 유형의 다이그램 중에서 가장 작성하기 쉬운 다이그램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퀀스 다이그램을 작성하려고 하면 각각의 다른 객체들은 다이그램에서 각각 다른 열에 이제 할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 열의 객체를 표현하고 나서 우리가 앞에서 시나리오에서 이벤트를 식별했어요. 그러면 식별된 이벤트를 가지고 그 이벤트를 보내는 객체, 이벤트를 받는 객체에다 각각 이벤트를 할당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이벤트를 보내는 객체, 이벤트를 받는 객체에다 각각 이벤트들을 반영해서 표현해주면, 할당해서 표현해주면 결국 시퀀스 다이그램이 작성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시퀀스 모델링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주유소에서 셀프 서비스로 기름을 넣는 그런 사례가 되겠어요. 그리고 고객이 신용카드로 이제 구매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한번 쭉 따라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펌프가 고객에게 대금 지불 방법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면 고객이 대금 지불을 이제 신용카드로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펌프는 그러면 카드를 입력하시오라고 하고요. 그다음 고객이 카드를 입력하고 나면 펌프가 이제 그 카드를 읽겠죠. 그다음 펌프는 그 카드를 입력하고 나면 그 카드가 정상적인 카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회사에다가 그것을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랬더니 신용카드 회사에서 OK 사인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펌프는 고객에게 기름 등급을 고르도록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휘발유 단일 종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보통 휘발유, 고급 휘발유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두 종류로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보통 뭐 플러스, 슈퍼 플러스에서 보통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를 골랐습니다. 그러면 펌프가 그 플러스 밸브를 이제 액티베이션 시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펌프온 준비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객에게 얘기해 줍니다. 계속해서 커스터머는 그러면 이제 노즐을 리무브해요. 그래서 노즐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노즐을 주유기에서 이제 리무브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 펌프는 단위 가격,
토탈 가격, 그 다음에 몇 갤론이 주입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여기 디스플레이지 않게 처음에는 이제 초기화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는 그 노즐을 자동차 주유구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노즐을 디프레스 누르면 이제 펌핑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펌핑이 시작되면 이 디스플레이 내용이 이제 업데이트 되게 되겠죠. 그렇게 하다 고객이 그 노즐을 이제 누르고 있던 것을 릴리즈하고 그 제자리에다가 두게 되면 펌프는 그 밸브를 디세이블 시키고 그다음에 펌프가 오프됐다. 그다음에 영수증 발행 중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고객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고 펌프는 영수증을 이제 쭉 발행을 하고요. 그렇게 다 발행하고 나면 펌프는 고객에게 영수증을 취하라, 가져가라라고 하고 그러면 고객이 영수증을 이제 취하면 이제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펌프는 고객에게 대금 지불 방법을 선택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흘러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퀀스 다이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죠.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시퀀스 다이그램을 그리려고 하면 객체가 몇 개가 있으면 되겠어요. 커스터머 객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유기 펌프 객체가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회사. 그래서 3개의 객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시나리오 그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서 시퀀스 다이그램으로 표현된 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펌프에서 먼저 지불 방법을 선택하라. 그러면 신용카드로 하겠다. 그 다음에 카드를 입력하라. 그 다음 카드를 입력을 하고 나면 이 펌프에서 주유기에서 신용카드 회사에다가 카드 어카운트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하는 거죠. 확인 요청할 때 이제 펌프는 고객에게 지금 그 확인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보를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신용카드 회사에서 OK 사인이 오면 다시 등급을 선택하라. 플러스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펌프가 준비됐다, 온 상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러면 고객이 노즐을 리무브하고 그러면 펌프는 이 디스플레이 장치를 초기화하고 그다음에 고객이 노즐 디프레스 하면 그 디스플레이가 이제 업데이트 되겠죠. 즉 펌핑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노즐을 릴리즈하고 제자리 리플레이스 두게 되면 펌프가 오프됐다. 그다음에 영수증 발행 중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영수증을 테이크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고객이 영수증을 테이크하고 나면 다시 초기 상태로 가서 지불 방법을 선택하시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는 것이 되겠죠.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나리오만 잘 정리된다고 하면 시퀀스 다이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